자, 우선 그 운전자 쪽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S7 기본 등급에서 1열은 오토로 들어갑니다. 창문 내리고 올리고 오토로 들어가는데 2열은 오토는 아니에요. 그 부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에어컨 송풍구도 되게 작게 형성되어 있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굉장히 시원해요. 이렇게 A필러 쪽에도 같이 있으면서 그런지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동그란 모양의 핸들을 더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 보는 액티언 같은 경우에 되게 굉장히 넓은 12.3인치 클러스터랑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같이 이어져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핸들 사이즈로 들어가고 모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면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시원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뭐 나쁘지 않아요. 시원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왼쪽 보면은 이제 통화 버튼, 블루투스 버튼, 그리고 이제 핸들 열선 버튼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주행 관련해서 들어가 있고, 아반떼 N라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버튼이 여기 아래 있잖아요. 모드를 바꿔주는.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그런 느낌은 줄 수 있으나 여기는 이제 왼쪽은 즐겨찾기, 오른쪽은 오토홀드. 오토홀드 버튼은 바깥쪽으로 빼주면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게 해준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조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통 현대기아든 뭐 어떤 차량이든 다 보통 이쪽에 달려있죠. 버튼으로, 물리 버튼이나 혹은 터치, 햅틱으로 달려있는데, 자, 내비게이션으로 다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전부 다 조작을 해야 됩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을 검색할 때도 공조기는 계속 조절을 할 수 있게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내비게이션만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해버리면은 내가 운전하고 있어, 혼자 운전하고 있는데 공조기 바꿔야 돼 라고 하면은 또 여길 눌러가지고 뭐 해야 돼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가는 그거 자체가 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거를 빼놔도 되고 넣어놔도 됩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 온전하게 쓰고 싶다, 나 가면서도 안 추울 자신 있다, 에어컨 틀어놓고 계속 그냥 뭐 다닐 거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다니시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눌러서 나오게끔 해서 변경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셨죠? 그냥 있어도 그냥 이렇게 보고 해도 3번 정도 눌렀을 때 이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당장에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조금 내비게이션이 작게 보시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디자인도 액티언 앞쪽의 생김새와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실내로 봤을 때 이거 액티언 바깥쪽에 있는 디자인이 안으로 들어왔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액티언을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이쪽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동전 넣거나 뭐 작은 거 넣으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뭐 이 공간에 뭘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하게 되네요. 아니면은 이렇게 열어놓고 뭔가를 세워놓고 쓴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 공간이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시가잭이 있는데, 요즘 시가잭을 쓰나요? 있는 이유는 뭔가 쓰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이거보다는 이 포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거를 만들어 줘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C타입 2가지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이랑 해가지고 C타입은 4개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어 변속기 크리스탈로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막 사용해보지는 않아서 그냥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깔끔하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드라이브로 놨죠. 드라이브로 놓고 후진으로 가려고 쭉 올리고 기다려야 후진으로 갑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D단으로 놓거나 이제 이런 상태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로 가지는데, 지금 액티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누르면은요 N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드라이브에서 후진을 바꾸려면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1초 정도 더 누르고 있어야 후진 기어로 변경이 됩니다. 드라이브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아마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조금 내가 급하게 한 번에 딱딱딱딱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이제 내리면 풀리고 올리면은 잠기고 이제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시보드를 지나서 이렇게 여기 끝까지 보면은, 이거 분명히 깡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디테일보다
앰비언트 라이트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거 물론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 마감 자체를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어디 하나 뭔가 되게 어디가 좀 구리다, 디자인적으로 구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고급스럽다 괜찮다, 특히 뭐 디자인상으로 깔 거 없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마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는 이제 요즘에 현대기아는 앞쪽으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룸미러에 들어가 있습니다. 룸미러 뒤쪽으로 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거든요. 밖에 비가 와서 와이퍼를 이제 좀 틀어봤었어요. 와이퍼를 틀어보는데 와이퍼 소리가 원래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 정도 차급에서는. 그런데 와이퍼를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어와요.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죠?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꽉꽉꽉꽉 막 이런 소리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초음이 최대한 안 들어오고 조용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을 세팅을 해놨는데 생각보다 다른 차들에 비해서 와이퍼 소음이 들어오는 게 적다 라는 게 느껴지는 세팅 구성이었습니다. 유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거 디테일 하나하나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드 변경에 따라서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계기판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앞쪽으로 끌고 와서, 운전석으로 끌고 와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세팅을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비상 깜빡이 2번 울리는 게 이 버튼이 있어요. 저는 저번에 예전에 한번 액티언을 탄 적이 있어요. 저희 집 차가 2013년도 2014년도에 액티언이었어요. 차가 그때 중고차로 사가지고 탔었는데 이게 있어서 참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한 3번 4번 정도 이렇게 울리다가 꺼져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조금 더 길게 가고, 한 번 누르면은 3번 정도 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급한 상황에서 오른쪽까지 이동을 해서 누르는 것보다는 바로 운전하다가 바로 누를 수 있는 이런 편의성, 이거는 조금 현대기아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액티언 같은 경우는 지금 1.5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요. 6단 미션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주행은 안 해봤지만 뭔가 들어만 보더라도, 주행을 안 해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답답할지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한번 주행해보면서 실제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깜빡이 소리도 되게 부드러운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뭔가 경박하지 않고 되게 부드러운, 기분 좋아지는 깜빡이 소리. 깜빡이를 꼭 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깜빡이 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횡단보도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오토 스탑 작동 중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차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오토 스탑 작동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에어컨은 물론 나오고 있고 지금 몇 초가 흐르고 있는지도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오는 거죠? 시동을 얼만큼 꺼져 있는지가 나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 환경을 내가 이만큼 생각했다? 뭐 그런 건가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처음 보는 거라서 우선은 신기하다. 그리고 이 기능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다르네, 뭐지? 뭐가 추가됐나? 이런 느낌을 일단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작동은 하고 있다. 뭐 신호를 내가 얼마큼 서 있는지 그 정도는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자,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요, 이게 스포티지 투싼을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적어도 산타페를 운전하는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실내 공간이 사실상 휠베이스 공간으로 봤을 때는 아반떼보다 작거든요, 실제로 그 폭이. 그런데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뭔가 약간 산타페 정도 급의 차량을 운전을 하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운전석에서 봤을 때 좀 웅장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확실히 내려다보는 느낌도 있고. 근데 지금 엑셀을 조금 이렇게 떼고 있다가 밟아볼게요. 밟으면 2초 뒤에 반응해요. 그게 내 체감상. 그리고 커브길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엑셀을
근데 2초 뒤에 반응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방지턱을 넘어 볼 건데요. 방지턱에서 45km. 어우, 이게 딱딱한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45km로 이제 방지턱을 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지금 이제 30km로 넘었을 때 뭐 나름 잘 넘었다. 그리고 30km로 또 넘었을 때 나쁘지 않네요. 아까 전에 좀 큰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45km, 50km 이렇게 넘어버리면 갑자기 욱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달릴 때는 요즘 차들도 다 잘 나오고 해서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가격에 만족하면서 탈 수 있을지, 그리고 나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을지, 사실 이 부분이 차를 고르는 핵심이지 않을까. 뭐 요즘에 차가 얼마나 크고 뭐 마력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 고르는 거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차를 고르실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고를 때 일단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승차감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 금액에서 내가 다 가질 수는 없어. 그러면은 내가 제한된 예산을 두고 이 예산 안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차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스포티지와 액티언, 투싼 이렇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렇게 기준을 놓고 선택을 하시면은 액티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액티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고객님들 스스로, 그리고 시청자분들 스스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같이 놓고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같이 놓고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해요. 하이브리드가 나올 때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 터보 가솔린은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고속주행을 지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제 60km 넘어가고요, 70km 넘어가고요. 일단 주행을 속도를 좀 올려봤어요. 주행 속도를 좀 올려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소에 운전하는 습관들 있잖아요. 그냥 천천히 올리는, 천천히 가속하는 그 정도 가속이면은 지금도 충분히 힘을 받아서 오르막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잘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6단 미션의 이제 1.5 터보 가솔린의 느낌은 뭔가 더 답답할 것 같았는데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악셀도 저처럼 지금 살살 밟으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기어 변속이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운전을 하시는 분들 말고, 악셀을 조금 더 깊게 밟고 브레이크도 조금 더 깊게 밟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왜 이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운전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저처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운전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토레스래 액티언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승차감은 이제 현대기아처럼 조금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뒷좌석에 지금 촬영 감독님이 타고 계시는데 크게 불편한 거는 못 느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단점도 분명히 많겠죠. 저희가 이제 타본 시승이 이제 짧기 때문에 단점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장점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짧게 타보면서 느꼈던 점을 조금 전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차를 원하시면은 시승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큰 차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 탔을 때 굉장히 좀 큰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시승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오르막길을 지금 오르막길을 좀 올라올 때 약간 슬립 현상이 생기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전륜구동 상품이고요, 후륜은 아닙니다. 지금 후진기어를 넣을 때 그 아이폰 동영상 촬영하듯이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렌트 매물 상품에서도 액티언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 있는 상품들이 있고 즉시 출고 가능하게끔 해놓은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 상품 역시도 S7으로 즉시 출고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황제 오토플랜 찾아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제 오토플랜 민지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